5월 18일 오후 우크라이나 전쟁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절대 성공하지 못하리라 믿어지던 초고난이도 도하 작전에 성공했습니다. 하루키우 북방을 장악한 우크라이나군이 강 건너편 교통거점 보브찬스크를 향해 대공세를 개시한 것인데요.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보브찬스크 수킬로미터 인근까지 진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정보는 하루 전부터 오신트를 통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허황된 소식이라 쉽사리 전해드릴 수 없었는데요. 그만큼 이 지역의 도하 작전이 굉장히 어려운 작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보브찬스크 서쪽 시베르스키 도네츠강 상류입니다. 오스킬강으로도 불리는데요. 이렇게만 보면 강을 건너기가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거리를 재보면 그리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오스킬강의 폭은 평균적으로 40m에 달합니다. 지류의 폭조차 10m가 넘는데요. 그래서 자체 도하 능력이 있는 일부 장비를 제외하면 강을 건널 부교를 반드시 건설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교를 건설할 경우 아무리 도하 장비가 있다고 한들 적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 수차례 도하 작전을 벌이다 몰살된 빌로후리우카의 러시아군처럼 좁은 장소에 몰려있다 보니 적의 포격을 당해 전멸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설령 강을 건넜다 할지라도 방어선을 펼친 적군에게 반격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예비군이 충원됐다 할지라도 공세 전력이 부족한 우크라이나군이 이런 어려운 작전을 성공시킬 가능성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ISW 등 실시간 위성 분석이 가능한 기관들의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검증이 무색하게 우크라이나군은 이 어려운 작전을 아무렇지 않다는 듯 성공시켰습니다. 심지어 투입된 병력이 남북으로 최소 3개 전차 여단, 그러니까 1만 명 이상의 병력과 100여 대의 전차, 수백 대의 장갑차로 구성된 기갑부대인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대로라면 하루 이틀 안에 보브찬스크를 함락시켰다는 보도가 나올 것이라는 게 군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 어려운 작전을 성공시킨 건 우크라이나군의 능력이 우수하다는 말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러시아군이 보브찬스크 일대 수개 여단을 배치했다면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신병이라 할지라도 좁은 지역에 대충 사격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이 쉽게 강을 건널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은 마치 아무런 저항이 없다는 듯이 매우 순조롭게 그리고 빠르게 보브찬스크를 향해 내달리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핵심 거점을 지키는 현재 러시아군 수비대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말 황당한 일입니다. 이곳은 이지움 크레미나 축선에서 공세를 펼치고 있는 최소 3만 명 이상의 러시아군의 보급을 책임지는 핵심 보급로입니다. 공세가 돈자된 이지움 방면의 군대를 뒤로 물려서라도 반드시 수비해야 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러시아군은 무모한 공세를 위해 예비대를 소진하면서 정작 우크라이나군에 위협받는 보브찬스크를 방어할 부대를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굉장히 비상식적인 결정인데요. 이로 인해 전쟁에 엄청난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군이 보브찬스크를 함락하고 키우 전투 과정에서 발생했던 호스토멜 폭해처럼 러시아군을 폭해단에 가둬 섬멸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 돈바스 북부 전선의 러시아군 핵심 전력을 완벽하게 괴멸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보브찬스크조차 함락되지 않았기에 사태를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키우 전투처럼 포켓을 닫기 직전 러시아군의 대대적인 후퇴를 허용해 생각보다 큰 전과를 거두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즈움 크레미나 선의 러시아군이 조만간 후퇴하거나 섬멸당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이 대대적인 영토 탈환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저녁 보도에서는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마리우폴 항복 협상에 대한 추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